안녕하세요. 문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형제나 주변 사람으로 인해 내 가는 길이 막히는 사주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해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수격입니다. 월령에서 지장간에서 천간으로 투출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신 역시도 인성이다. 그래서 인격의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양인이 월간과 시간에 이렇게 상관을 목생화 이렇게 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기는 요 상관에 맺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대운으로 들어올 때 천간으로 들어올 때 요 상관에다가 대조를 해서 운을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재성이 들어오죠. 그래서 재용 상관이 되는 겁니다. 역시도 정제니까 재용 상관. 여기는 상관 제살, 상관 견관, 인겸 상관, 인겸이 아니죠. 네. 인봉 상관, 여기도 인봉 상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상관에서 이렇게 비견을 만나고 겁재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는데 어떤 때는 요걸 먼저 읽고요, 어떤 때는 요걸 먼저 읽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재성하고 이렇게 인성은 용신입니다. 그러면 항상 용신을 먼저 읽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를 먼저 읽고요. 이런 경우는 상관, 견관, 그렇죠? 상관, 견관이죠? 여기는 상관, 제살 이렇게 읽고 여기는 재용, 상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읽으면 더 확실하게 상대방하고 의사전달이 되는 겁니다. 공부할 때. 자, 지지로 내려와 보면요, 이렇게 월지가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형제군인데 우리 부모 형제는 인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렇죠? 사람들이 예의가 있는 사람, 머리에 들어서 학식을 갖췄으니까 예의도 있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줄 보니까 양인이 들어있어요. 물론 인격의 양인은 승입니다. 그렇지만 양인은 흉신이에요. 그래서 조상이 그렇게 유복하지는 못했다, 넉넉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지는 역시 인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 역시도 학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학자 이런 뜻이죠. 배움이 큰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뜻으로 다 볼 수가 있고요. 자식궁에도 양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그렇게 재물적으로 발복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묘하고 랍니다. 그래서 인성을 양인이 끄집어 내려서 양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조상궁하고 자식궁에 있는 양인 때문에 사주의 격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인성을 갖다가 관제인이면은 3등급을 갖다가 양인으로다가 완전히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 때문에 사주가 망가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복과 자식복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이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 공부의 등급이 밑으로 다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공부, 내 합격증이 주변한테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다. 내 공부가 주변 사람한테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여기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묘형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의 지형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조금 인격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천간에 이렇게 상관을 올려놓고 자묘형을 놓고 있으니까 사람이 좀 무례할 수 있는 예의가 좀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천간에 이렇게 상관이 기가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이니까 자식이죠. 자식을 놓고 나면 남편을 극하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남편이 그 의미하는 그 살과 관을 화급금으로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때 뭐 결혼을 그 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해로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이때 벌어진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이 상관이 그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 짓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세게 한다 이렇게는 그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뿌리가 들어오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세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데서 이렇게 상관이 있다래서 자월의 그 상관입니다. 그래서 세게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남편을 극하는 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화방제로 갔다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겠죠. 네. 그래서 크게 극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이 사주를 가지면요 그 남편과 그 해로에게는 좀 무리가 있다. 여기도 이렇게 부부궁도 잠유형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겨울나무죠. 네, 겨울나무라 그 조우적으로 이렇게 남방운을 만나야 좋습니다. 그 남방운을 만나면 내가 조우적으로 좋은데 조우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이 사주가 이 일간이 해월이라 그 추워서 이렇게 활동이 그 위축되는데 그게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조우적으로다 계절적으로다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을 만났다 이렇게 정도로다가 그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는 연이 없다. 그리고 사주팔자에 또 관이 없어요. 무관사주예요. 무관사주에 상관이 이렇게 두 개나 천간에 길을 맺고 있고 부궁이 잠유형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그 결혼이 좀 불가능하지 않나 또 해도 그 유지하기가 상당히 그 힘들지 않나 이렇게도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주는 숫자가 별로 없어요. 요 인성도 이렇게 비겁화되어 있고요. 상관이 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도 인격이니까 그나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을 상관 풀어내서 뭔가를 써먹는데 그 등급이 한참 떨어진 그런 쪽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년에 이렇게 북방운을 만나죠. 인격의 북방운을 만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겨울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북방운을 만나도 크게 발복은 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를 깔고 봐야 됩니다. 자, 동방운을 만나도 괜찮죠. 이 인격의 비견급제는 재성으로부터 인연을 보호해 주니까 괜찮습니다. 이 남방으로 가면요 인격의 식상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좋죠. 더군다나 동목이니까 이 남방의 효과는 배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이 좋은 사주인데 또 여기도 여자가 식상으로 흘러가면은 관을 극하는 거죠. 관이 없는데 또 식상운을 만나니까 관을 극하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어떻게 됐든 남자와 인연이 그렇게 깊지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31대운에요 신묘대운을 만나면요 정관을 만나는 겁니다. 정관은 이렇게 상관경관이 일어나는 거죠. 상관경관. 그래서 이 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현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1대운에 경인대운을 만나면 반대로 여기는 살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상관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으로 살 어려움을 해결해 가지고 내가 공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하고는 살대운하고 관대운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지르다가는 어차피 비근겁제강이죠. 네,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진대운을 만나면요 천간으로 용신이 뜬 겁니다. 그렇죠? 지지르다가는 이렇게 인격에 재를 만나니까 좋을 게 없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신자진 합수 잡아주는 것도 있고 돌려세우는 것도 있죠. 또 목국태우는 거 있으니까 이게 크게 부서지진 않습니다. 이런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우운으로 봤을 땐 패입니다. 천간으로 이렇게 용신이 뜬 겁니다. 용신이 떠가지고 인봉상관을 했는데 정임합을 하죠. 이렇게 극하면서
화부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내 가지고 있던 것을 갖다 내놔야 되는 이런 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던 거는 이런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건 뭐 인격이니까 내 문서를 내놓는 거죠. 또 공부를 내놓는 거고, 또 물려받은 거,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이 아랫사람한테 뺏긴다. 혹은 자식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못한다. 이렇게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지로다가는요, 이거 돈이죠. 재성 때문에 또 내가 이거 인성, 뭐 물려받은 거, 공부, 문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헐어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로 들어오는 건 뭐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패도. 왜 그러냐면 양인 같은 게 있어서 목국토로 때리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간에 이렇게 들어온 문서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있던 문서를 내놓는 거고, 여기는 들어온 문서를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지고 있던 집이 팔아먹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여기는 내가 좋은 어디 뭐 상장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뺏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려서니까 뭐 이렇게 재용상관해도 뭐 내가 운이 좋다도 이때는 공부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성적으로 살리면은 공부가 덜 돼서 용신이 떠서 성격이 되었다 그래도 크게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부친 쪽 이런 쪽은 조금 발복을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뭐 편안한 마음은 있겠지만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발복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51대운에 이렇게 계사대운을 보면요, 천간으로다가 인성이 들어와서 요 상관을 다 이렇게 극을 합니다. 그래서 편인투식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 운이 가장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로다가도 이렇게 남방을 만나니까 겨울나무가 남쪽을 만나서 조우적으로 좋고, 그래서 이런 대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지로다가 상관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또 이렇게 비견이 들어와 상관을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쪽으로다가 직업적으로다가 남편 쪽으로다가 불리한 이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자대운은 지지로다가 인성 들어오니까 괜찮고 천간으로 재성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공부에는 그다지 큰 좋게 작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 뭐 재산과 관련해서 수학적으로다가 혹은 뭐 재물과 관련 쪽으로다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축대운을 만나면 천간, 지지 모두가 이렇게 재성운입니다. 그래서 천간으로다가 뭐 재용 상관돼서 내가 부친이나 집안 쪽으로다 혹은 재 쪽으로다 발복을 할 수 있겠지만, 지지로다가는 토국수 때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끼리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양인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토국소를 막아주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자축합 이렇게 됩니다. 자축합 한다는 것은 내가 일찌감치 결혼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 사람 나이에는 이때 결혼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나이로 따지면 23살까지 결혼하는 거니까, 이분이 을묘생이면은 75년생이니까 지금 50이네요. 50이면 그때는 23살 때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혼 자축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때서 결혼을 했다 그래도 이때서 문제가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정 부분 피해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주를 풀어봤는데, 이 사주는 어떻게 됐든 이 비견 겁재가 병입니다. 천간도 상관을 생해서 병이 되고, 지지도 양인이 이렇게 인성을 합해서 비격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병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형제 내가 격이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